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이 후딱 하고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 날짜 1월 27일. 2023년도 1월의 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요. 네, 참 시간이 이렇게 또 흘러가 버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죠. 예. 딱히 뭐 말 표현을 못 하겠지만 왠지 좀 허망하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뭔가 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리저리 가슴이 좀 시려오고 뭐 다들 뭐 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안고 있는 고충이 계좌가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또 일찍 매도한 것들이 또 추가적인 슈팅, 오버슈팅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10에서 20%, 더 크게는 막 뭐 상한가까지도 가버리고. 참 그런 거 보면 멘탈 관리가 정말 또 힘들고 어렵다. 그 반면에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또 멘탈 관리이지 않을까 하고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또 올라간 것들도 자칫 잘못 들어가면 또 물리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이 있어서 이제 못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그게 맞고요. 네, 그게 맞고 뭐 어깨 정도의 가격이 팔았다고 하면 되고 어깨 이상, 머리 저 꼭지, 머리에 또 모자 저 위치까지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와서 추가적인 장대 양봉을 그릴 때 모든 사람들이 좋다, 화려하다, 더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뭐, 잔티 일색으로 또 관련 뉴스가 또 계속적으로 나올 때가, 뭐, 거의 끝 마무리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마음가짐은 또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종목들이 시세가 크게 나왔던 것들이 또 조정을 보일 때, 뭐, 단기 조정은 아니겠고, 또 중기적으로 또 조정이 보이면 또 이제 모아갈 때 좀 모아가 보고, 다시 재도전해 보고, 그렇게 좀, 생각 정리를 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들 일단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패밀리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코난 테크놀로지의 경우 이놈이 또 왜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한 달간 큰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경우 세력이 원하는 목표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그들은 물량을 정리해야 되고요. 당연히 정리해야죠. 수익이 났으니까. 즉 세력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게 되는데 그 개인들이 세력의 물량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왜냐하면 시장에 풀린 돈이 많지 않고 거래대금, 그러니까 유동 주식수, 주식수라기보다는 유동 금액, 거래 대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금의 유동성이 지금 메마른 상태이고 절반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주식 참여자분들이 절반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반된 인원 자체도 계좌가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금액도 쉽게 투입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되는 그 현금이 메마른 상태이다. 이럴 경우에 정말 더 세력들은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받아주지 않고 일반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예, 안 들어가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자칫 잘못해서 물리게 되면 정말 또 도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추가적인 가격 슈팅을 만들면서 이제 시세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장이란 것은 화려하게 또 장대 양봉을 만들기도 하고 꼬리를 위에서 막 이제 만들게 되죠. 매도가 나오면 꼬리가 달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단타 개인들, 그리고 더 가겠지 하고 또 들어오게 되는 분들, 더 가겠지라고 들어오는 분들은 더 추가 매수를 막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또 조용히 장중에 또 번쩍번쩍하면서 물량을 떠넘기면서 쑥쑥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빠져나오고 있는 듯 하고요. 그래서 세력은 화려한 슈팅을 만들어 개인들에게 그들의 물량을 떠넘긴다. 즉 뭐 그러할진데,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한 번 더 되새김질 하시면서 조심할 때 조심하고, 또 너무 올라가는 것도 쳐다보지 말고, 또 어제도 제가 이제 패밀리 분들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들 계속 쳐다보게 되면 목에 디스크 생긴다. 쳐다보지 말자. 나의 것이 아니면 그냥 또 패스해주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영상을 좀 찍으면서 누차 드렸던 말이 그러하고, 그 사실 지금도 좀 많이 물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올라갈 때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오랜 기간도 보유한 종목도 꽤 많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심신관리 잘 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한 부분이고. 자, 많이 사줬어요. 오전에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순매도였는데, 뭐 이제 장중에 오전 좀 지나면서, 기간이 또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순매도였다가 또 오전 좀 지나면서 외국인은 다시 담게 되었고, 개인은 1조 2천억 정도를 던져버렸네요. 뭐 현명하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익이 나셨으면 뭐 던지는 건 맞겠죠. 네. 그러나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또 사이좋게 가져갔다라고도 또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는 좋지 않습니다. 약세 흐름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0.69%인데 좀 마이너스 폭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수 흐름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개별 종목 장세에 계속 이제 집중하시고 또 선발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오늘도 급등했던 종목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흐름을 보고 물량 어떤 거래 대금을 보고 또 하루의 거래량을 또 지켜보고 3분봉을 보고 30분봉 보고 또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매매를 쉬운 분들도 많겠다. 쉬어도 돼요. 좀 리플렉스 하시면서 쉴 때 쉬고,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내가 봐서 담아가자는 종목이 있으면 또 담아가 보고 조금씩 담아가 보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지수 코스닥은 연일 상승세 이어가는 부분이고요. 코스피가 좀 더 강했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동향 때문에 뒷받침된 듯하고 어제 이후로 이제 200일선을 드디어 고지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여기도 좀 맞고 좀 밀렸었죠. 20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제가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월의 고점, 12월의 고점까지는 지켜봅시다 했는데 끝내는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요. 여기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돌파하고 재차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부분이겠지만 최근에 또 매동의 흔적을 보면 조금 더 올라갔다가 또 좀 쉬어주지 않을까. 왜냐면 올라가야지 뺄 자리를 보고 올려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뭐 제 해석인데 더 올라간다고 볼게요. 올라가면 왜 올라가냐 보면 이전 전고점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가 나오면 더 올라가는 부분이고 수급으로 간다고 보면 어느 선에서 다시 조정이 보일 텐데 조정이 보인다고 했을 때 5일선, 11선 혹은 200일선 혹은 여기에 고점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다. 즉 내려갈 폭을 보고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일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바로 이제 AI, 인공지능 섹터입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솔트룩스, 핀텔 또 이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핀텔이 잘 가고 있는데 또 쉽게 또 못 들어가는 위치이긴 합니다. 여기서 다시 쭉 빠질지 올릴지 저도 뭐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MACD 자체도 좀 고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핀텔은. 이전에 좀 매매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 드린 바는 화려하게 올라갈 때 또 자칫 잘못하면 물리게 되니까 신규 매수는 저는 추천드릴 생각이 전혀 없고요. 관심권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오늘 27% 올라갔지만 그냥 화려하게 그냥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놈들이 어떻게든 개인들한테 떠넘기려고 작정을 하는구나 라고 보이지 와 이거 못 샀는데 원통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냐면 저도 이제 13년, 14년 차 이제 주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와 아깝다, 짜증난다, 못 사 그렇게 하면 오랜 기간 주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묘하게 내가 만약에 이때 샀다고 하면 절반 익절 때리고 또 익절 때리고 1,000만 원 중에 한 200~300만 원만 가져가 볼까? 뭐 그렇게 보는 부분이지. 언제든지 저 전량 매도하든 뭐 익절하든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매도를 다 했는데 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원통이 하지 말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수익이 났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 대신 제 집은 좀 조심하자, 주의하자,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재매수 하든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본인이 선택했지만 저는 일단 관심이 없다. 그리고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냥 흐름만 보는 부분이에요. 오픈 엣지도 그러하죠. 네, 그래서
또 이제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또 한 분이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뭐 개인의 어떤 손절가 잘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제 기준은 평단가를 뭐 이탈하게 되면 그냥 전량 매도 뭐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은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매를 4848 하다가 좀 출멸했는데 약간 물렸다. 근데 평단가에서 좀 밀리거나 아니면 평단가를 좀 해친다면 또 비중을 좀 덜어내보고 많다고 싶으면 덜어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좀 잘 잡고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셀바세이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전량 매도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 있고요. 만약에 비중이 많은데 분할 익절 때 뭐 하셨으면 뭐 정확하게 5일선 기준 매매하든지 3분봉의 추세를 하든지 30분봉의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시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모든 것들이 과매수 구간으로 전 진입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보이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섹터들이고요. 2차 전지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밀리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또 꼬리가 좀 달리는 부분이고요. 미리 나노텍 리튬 관련 종목이긴 합니다. 오늘도 장중 이제 9%, 9.8% 올라간 좀 강한 종목인데 일단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루 이틀 가면 이게 또 이렇게 여기 어떤 적정 이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장대 양봉 중심선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짧게 매매하신 분들은 그 항상 내가 매도 어떤 저항 자리가 있겠다, 뭐 매물대가 있겠다, 뭐 위치가 있겠다 라인을 그려놓고 매매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차 밀린 건 좀 아쉽지만 뭐 또 조정받고 또 가지 않을까. 섹터의 순환매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2차전지 같이 보시면서 어제 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오늘도 또 지수가 좀 애매한 위치에서 인공지능 애들이 또 갑자기 또 치다 보니까 약간 좀 주눅이 들고 약간 뭐 조정을 받는 그런 좀 상황이었고 다시 눌러주면 또 이런 종목들은 미래 나노텍은 한번 공략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철저하게 손절가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격 스테이션 구간에 뭐 진입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해보고 여기에 저점이죠.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예를 들면 여기에 14,000을 이탈하게 되면 가지고 있지 않는 이렇게 해서 조정이 보일 때 매수하든지 아니면 5일선이나 20일선 기준으로 눌러줄 때 매수하고 그 나름의 2, 3% 손절을 잡고 들어가든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아니면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지금 주가 위치와 그러니까 종합 주가 위치가 높은 고점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가 지금 보자.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 섹터밖에 좀 안 잡혔고요. 뭐 그래서 해운하고 건설기계가 좀 강하게 좀 보였는데 사실 해운은 제가 지금 잘 다루고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H&M 같은 경우가 또 200에서 돌파를 했는지 종가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또 이러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신 분 중에 손절하지 못하고 지속 보유하신 종목 아마 둘 중에 또 H&M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댓글을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뭐 전 매매는 하지 않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힘내보시고 나의 평단가 근처 혹은 어떤 뭐 마이너스 5%든 10%든 근접을 하게 될 경우가 되면 너무 오랜 기간 보유한 거에 많이 지쳤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좀 덜어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괜찮고요. 좀 덜어내 보고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을 좀 비축해 보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쪽은 이제 이러한 이슈가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수의 기담에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도 이제 이슈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 목걸이 소양선이 아니고 중형 사이즈의 롱바디가 조금 나왔어요. 여기도 나오고 꼬리가 좀 달리고요. 그래서 매물대 돌파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걸린 종목들이 2,000개 종목 중에 5개가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종목은 뭐 이 두 가지 정도 되고요. 세 가지 정도 되네요. 글로벌 텍스프리하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중국 소비주 리오프닝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걸렸다는 것은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공략을
죄송합니다. 공략을 직접 뭐 짧게 매매를 해도 되고, 그죠? 해도 되고, 관련 섹터인 종목이 있으면 끝까지 한 번 더 가지고 있는 비중은 들고 가보고, 조정이 좀 2, 3일 더 5일선 이탈하고 5일째, 7일째 캔들 카운팅 하면서 또 분할 매수할 거, 또 추매할 거는 또 추매해보고, 그런 식으로 제 리오프닝 관련주, 그 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은 끝까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2월달 그리고 봄이 오면 따뜻해지고 마스크를 안 쓰게 되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니까 그러한 부분이고, 뷰티, 성형, 미용 그런 컨텐츠는 꽤 시장에서 강했고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 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 화려할 때 또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매도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요. 그런데 보자.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해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 재건 쪽이죠. 근데 신규로 좀 애매한 게 이제 신용 비율이 조금 높아요. 9.5%이고 그래서 검색기에 걸렸다고 하지만 뭐 그냥 일단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조금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데모도 있었고 현대해버다임도 있었고 도화 엔지니어링도 있었고 또 다른 종목들 꽤 많은데 관련 종목들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뭐 손절하지 마시고 만약에 눌러주게 되면 추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의 종목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보시고 아마 1월 마무리되고 2월 달에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이 머릿속에 그냥 종전, 협상, 뭐 휴전, 협상 이런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저도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 포트에 10개를 넘지 말자 말씀드렸고 최근에 또 6개, 7개 뭐 종목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팔고 사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종목군에서 뭐 2-3개는 항상 제가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또 그래 돼버리면 아무 종목도 없으면 또 정말 배 아프거든요. 그래서 작은 비중이라도 조금 들어가 보자. 최근에 좀 급등했던 것들도 눌러줄 때 좀 보자. 오늘은 좀 하지만 그리고 오늘 좀 크게 10% 상승이 나오고 꼬리가 달렸지만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보이는 종목 또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함께 공략 들어갔고 또 눌러주면 또 추매를 해야 되고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 이제 미리 말씀드린 종목인데 또 다 함께 수익을 또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또 네옴시티 관련주 끝까지 챙겨 보시고요.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또 제가 뭐 어떤 섹터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놓치지 않고 제가 조목조목 잘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달 전이죠. 12월 중순 말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한 달간 시세가 나온 것들이 꽤 많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뭐 청담 글로벌이거나 뭐 컬러레이거나 뭐 바이오 플러스 모두 다 공유 드렸고요. 그 오늘 이제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또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런 부분 또 놓치지 마시고 또 인정해주고 인정하고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 가진 않은 거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항상 참고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동일하고 뭔가 핀트가 맞다, 코드가 맞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뭐 100만 원 살 거 200만 원 사고 손절하지 않고 내려주면 다시 또 100만 원 더 사보고 그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몇백 분 계시는데 뭐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지만 영상 꼭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요. 네. 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주말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가능한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